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구조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얼마를 빌렸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구조로 빌렸는가입니다. 같은 1억을 빌려도 단기 차입금으로 빌리느냐, 장기 차입금으로 빌리느냐에 따라 회사의 숨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우리 회사 차입 구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차이는 단순히 기간 차이가 아니라 회사 현금 흐름에 미치는 압박의 차이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빨리 갚아야 하는 대신 짧게 쓰는 돈에 맞고, 장기 차입금은 오래 갚는 대신 긴 투자에 맞습니다. 이 구조가 안 맞으면 회사는 세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 매달 상환 압박 때문에 현금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매출이 있어도 운영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 좋은 투자와 성장 기회가 와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즉, 차입 구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경영 구조의 문제입니다. 먼저 단기 차입금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보통 1년 안에 갚아야 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상환 부담이 돌아오는 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 쓰고 빨리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운전 자금처럼 짧게 돌고 회수가 빠른 곳에 써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매출 채권 공백, 계절성, 자금 수요, 짧은 운영 공백을 메우는 데는 단기 차입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곳에 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 인테리어, 시스템 구축처럼 돈은 한 번에 나가고 회수는 오래 걸리는 곳에 단기 자금을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투자 효과는 천천히 나오는데 상환은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사는 좋은데 돈을 썼는데 왜 더 힘들지? 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장기 차입금을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 번에 갚는 압박이 덜하고 매달 나눠 갚는 부담도 비교적 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설비, 장비, 시설, 시스템처럼 장기간 쓰고 장기간 회수되는 자금에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쓰는 자산에는 긴 돈이 맞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돈의 사용 기간과 상환 기간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짧게 도는 돈에는 짧은 자금, 오래 회수되는 돈에는 긴 자금. 이 원칙이 맞으면 회사는 덜 흔들리고, 이 원칙이 깨지면 현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단기 차입금이 많은 회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매달 상환 압박이 커집니다. 대표님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이 돈은 곧 나갈 돈이라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상환 스케줄이 버거워지고, 세금이나 인건비 같은 다른 출금 이벤트와 겹치면 회사 전체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단기 차입금이 많으면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광고를 늘릴까, 사람을 뽑을까, 재고를 확보할까 같은 결정을 할 때 항상 상환일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표는 성장 투자를 해야 할 타이밍에도 돈을 못 쓰고 결국 회사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기 차입금이 많으면 회사는 늘 급한 회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단기 차입금 의존이 심하면 다시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상환을 막기 위해 또 짧은 돈을 당겨오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상환 부담이 생기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회사는 숫자보다 일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대표님이 가장 피해야 할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장기 차입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장기 차입금도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장기로 빌렸다고 안심해버리면 오히려 고정비처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환이 길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나가고 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버틸만 한 해가 아니라 이 자금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구조인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대표는 단기 장기 차입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가장 쉬운 기준은 돈의 용도를 먼저 나누는 겁니다. 운전 자금은 짧게 돌고 빠르게 회수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재고, 외주비, 광고비, 세금처럼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또 돌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건 상환 부담이 과하지 않게 설계해야 하고, 무리하게 짧은 기간에 몰리면 현금 흐름이 금방 흔들립니다. 반면 시설 자금이나 설비 자금은 오래 쓰고 천천히 회수됩니다. 이런 돈은 가능하면 회수 기간에 맞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짧은 자금으로 긴 투자를 하면 무너지고 긴 자금으로 짧은 구멍만 막다 보면 전체 금융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구조는 금리보다 먼저 용도와 기간이 맞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나오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의 목적과 상환 구조가 안 맞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차입금을 총액으로만 보는 겁니다. 총 대출이 얼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회사는 총액보다 일정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 번째, 상환 구조를 점검하지 않고 매출만 믿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도 입금이 늦거나 재고가 쌓이면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 구조는 손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대표님은 무엇부터 하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히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대출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적어봅니다. 둘째, 각각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도를 적어봅니다. 셋째, 앞으로 12개월 상환 일정표를 만들어 봅니다. 넷째, 용도와 상환 기간이 안 맞는 자금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 4가지를 해보면 지금 회사가 왜 숨이 막히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에 쓴 돈을 단기 차입으로 돌리고 있으면 그건 구조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짧게 막아야 할 운영 공백을 지나치게 긴 자금으로 채우고 있다면 비용 구조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는 이걸 숫자로 한번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차입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각 차입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한가? 세 번째, 짧은 돈으로 긴 투자에 쓰고 있는 항목이 없는가? 네 번째, 앞으로 12개월 상환 일정이 한 달에 몰려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 현재 상환 부담이 매출이 아니라 실제 입금 흐름으로 감당 가능한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차입금은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구조가 맞다, 안 맞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구조는 회사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짧은 돈은 짧게 돌고 긴 돈은 길게 회수되는 곳에 써야 합니다. 이 구조가 맞으면 회사는 버티면서 성장할 수 있고 이 구조가 틀어지면 매출이 있어도 계속 급한 회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리보다 더 중요한 상환 구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표가 자금 조달할 때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현재 가장 부담되는 것이 대출 총액인지 매달 상환액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구조부터 손봐야 하는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